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시장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약 1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그 시황 내용과 함께 오늘 장 마감 소식을 시황센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미라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하루 쉬고 우리 시장 문을 열었는데 6주 만에 주봉으로는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 주말 동안 미국의 정치권 이슈가 얼마나 잠잠해질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포인트 오른 2000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개장 전에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은 1985선까지 밀리게 됐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며 결국 오늘장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7거래 연속 강하게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3,71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1,416억 원 매도, 기관 쪽에서 2,11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파라다이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 또한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 내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2포인트 미미하게 빠지면서 532포인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일정 흐름 보시면 장중에는 53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530선 마디 지수를 지키며 오늘장 보합권 내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2거래일째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40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규모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의 매도는 3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개인 쪽에서 38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3원 70전 하락한 1,070원 30전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미 정보 폐쇄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감에 원달러 환율은 초반부터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가는 1,070원대 찍게 됐는데 하향 돌파 움직임이 나오자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1,073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에 원달러 환율은 약 보합권에서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김선윤 대표와 멘토와 대표와 함께하는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자, 과연 수익의 달인 김선윤 대표는 지금 현재 목표한 수익률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먼저 화면으로 간략히 정리를 하고 김선윤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금호타이어가 9월 24일 날 추천을 받았는데 15%나 올라가지고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저 수익 실현한 돈 어디 갔는지 궁금하고요. SM이 9월 23일 날 추천받았는데 3.3%나 또 수익을 올렸습니다. 역시 목표가 달성을 함으로써 금호타이어, SM 두 종목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률이 100%입니다. 지금까지는 100%의 목표 수익률 달성한 수달킴 수익의 재구성 다시 한번 또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김선윤 대표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만족을 드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저를 또 오늘 가뿐하게 띄워주셔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네, 사실 뭐 종목 추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또 수익이 또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가 안 가서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안타깝지만 오늘 한 종목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한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약간의 그 수급이 좋지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종목 이따 좀 살펴봐 드리고요. 항상 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음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문자 괜찮고요. 서울경제 쪽으로 전화도 괜찮습니다. 번호가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모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체 샘플러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방문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 많으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잠깐 코멘트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멘트를 한번 정해 봤어요. 국민을 불편하게 해라 라는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말이 연관이 되냐면요. 미국의 셧다운제랑 조금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지면요. 국민들이 압박을 들어갑니다. 정부의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조금 풀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3일째입니다. 3일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 자체가 3일이 넘어가면요. 굉장히 좀 크게 리스크로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셧다운 이후에 지수들이 1년치를 본다면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꼭 좀 놓치지 마시고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죠. 지금 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NC소프트는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빼겠습니다. 뺀다는 이유가요, 지금 추천한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해줬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요. 뭐 손실 구간도 아니고 마이너스 구간도 아니고 0.3% 마이너스입니다. 전량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좀 수급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외인들의 매도세가 적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고, 확실하게 수급이 기관들이 좀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약간 조금 정체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차트가 약간 조금 꺾여 들어갔다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큰 손에 나기 전에 일단은 빠르게 정리해서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번 밀린다면요, 21선 정도까지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매수 구간 한 18만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정리했다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담아보시는 거 어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두 종목은 마이너스 0.3% 매도지만 그래도 패로 가겠습니다.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2승 1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하고 있죠. 자, 오늘 역시나 100점제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종목은요, 하나금융지주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금융지주. 당연히 수급이 좋으니까 가지고 나가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수급 외에 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먼저 수급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수급 상황이 딱 7분 돼서 열렸는데요. 외인들이 지금 오늘 27,000주에서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95,000주 들어왔는데 오늘 연기금이 17만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4일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네요. 이거 말고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3분기 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지금 딱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간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좋았고. 그러면 당연히 은행주들이 그 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같은 꼴을 따라서 또 한 번 상승을, 지금 패턴 자체도 차트를 보자면 적 3병 패턴까지 같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충분하게 전 고점 얼마죠? 39,000원 정도인데 뚫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은행주 대부분 다 3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놓치지 마시고,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놓치지 않고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서 은행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점주로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은 역시나 빼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에서 KT입니다. 자, 오늘 KT 수급 상황 보셨습니까?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기관들이 돌아왔구나.
연기금의 힘을 받아서. 자, 기관들이 지금요, 보시면요. 9월 9일부터 해가지고 단 하루도 사지 않았었어요. 다 팔았다가 오늘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15만 주 이상을 매수해주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거는 좀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도가 진행이 된 거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도가 천천히 3, 4일 지속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약간 조금 어찌 보면 기분 나쁜 거는 푸신권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보건대도 역시나 이 바닥권, 박스권에서 바닥권 라인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시도가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박스권의 상단 부분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 가격대가 바로 한 37,200원, 300원 정도까지 단계적인 부분, 또 그 이상 간다면 38,000원 정도까지. 자, KT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배당 매력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번에 SK텔레콤 말씀드려봤는데요. KT도 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역시나 이 종목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OCI를 오늘 수급의 굉장히 특징주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OCI 뭐가 이슈가 있을까요? 먼저 이슈 말씀드려보자면요. 중국 쪽에서의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돌려주겠다. 50% 정도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정책적인 부분 같이 연결되는 거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중국 쪽에서 4분기부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패널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 또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예, 지금 살아계시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에 대해서 눈여겨보는 투자가 들어왔던 거고, 요런 하나하나의 모멘텀들이 모여가지고 주가가 서서히 다시 가고 있는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포인트, 오늘 수급 상황. 외인들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조금 단계적인 매도세가 나가는 듯한 보였는데, 다시 조금 매수세가 잡혀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4일 연속으로 빼먹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또 연기금에서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 투신권 강한 매수, 보험권 강한 매수,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다 매수가 최근에 강하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도 레벨업을 1차적인 레벨업, 2차적인 레벨업 한 이후에 다시 한번 3차 한번 달리려고 이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충분하게 전 고점 뚫고 가면서 새로운, 예전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가격대인데 충분하게 전 고점 라인 얼마죠? 한 19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포인트는 아직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이라는 거, OCI가 또 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좋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물량이 들어옵니다. 많이 물량 들어오는데 서울반도체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자, 서울반도체 신고가 오늘 그렸습니다. 신고가 그렸고요. 42,750원, 4.27%까지 오르면서 마감합니다. 연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루멘스를 지금 추천에 들고 가고 있죠. 루멘스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잘 수급 들어와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제가 좀 이따 그럼 봐드릴게요. TV 돌리지 마십시오. 자, 정말 상승을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고점 뚫고 가는 포인트에서 오늘 잡혀 들어온 게 바로 수급이란 거죠. 자, 외인들의 수급이 36만 주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8만 9천 주 들어가고, 그냥 외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연이어 이틀 동안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가 좀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종목만 보고서 이제 질문 들어온 거 확인하라고서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오늘 4% 급등합니다. 얼마까지? 32,45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외인들의 수급, 이런 수급을 오랜만에 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540만 주를 삽니다. 540만 주요. 어마어마하게 코스피 1위 매수량을 보여줍니다. 개인들 물량 다 빼먹고 있어요. 이거 지금 왜 이거 가겠다는 겁니까? 이거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날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차트 보면요, 이틀 동안 그냥 주가 뛰어났어요. 뛰어났고 지금 전 고점 다 도달한 상태이고요. 3분기 실적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 1조 넘잖아요. 4분기 때 성수기잖아요. 완전 극성수기잖아요. 더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가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포인트 잘 잡으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항상 이번은 실적 다가오는 그 기간마다 항상 급등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고점 뚫고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질문 들어온 거 좀 살펴볼게요.
자, 하이셀 매수가 2,090원. 단기로 얼마로 매도할까요가 들어왔습니다. 하이셀, 이걸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대박 플러스 할 때도 추천드렸던 겁니다. 자, 하이셀. 이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아십니까? 제가 유상증자 받으라고 말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가 2,095원, 오늘 3% 정도 급등을 했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플렉서블인데, 플렉서블 관련주긴 한데, 사실상 이 플렉서블이 지금 뭐 다음 달에 뭐 나온다고 해요. 아마 시제품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말 진정한 플렉서블은요, 그 화면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되면서 화면의 흔들림, 위아래를 크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화면의 흔들림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약간 편해진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핵심 포인트고, 하이셀도 거기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요. 3분기 실적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파실 필요는 없고요. 유상증자까지 아마 주가가 10월 말에 하는데 끌고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 2,300원까지 보십시오. 2,300원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낫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내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잘 못 버티시겠다 그러면 2,300원에 짧게 매도하시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주는요, SK하이닉스 오늘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아까는 이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급등 차트 외인들이 500만 주 이상 매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서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요, 조금 더 이제 본다면은 저는 33,000원, 34,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31,000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SK하이닉스 말씀드렸고요. 수달킴의 수익 구성, 제 수익의 재구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상당히도 이제 좋아하시는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열띤 토론으로 좋은 종목들에 대한 추천과 함께 그에 따르는 검증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욱더 신뢰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저희 프로그램에 응원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또 주신 분들 가운데 3분을 추첨을 해서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금 현재 양 팀의 좀 대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승패 상황을 좀 확인을 화면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짱팀, 내일 짱팀, 지금 두 팀이 열띤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분들이 총 6분께서 출전을 하셔가지고 3번의 그런 결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먼저 동성와인텍이 4.8%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2.8%로 좀 잘못 나가 있는데요. 다시금 고쳐서 정확한 수익률인 4.8% 수익이 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현 멘토님, 경기 일으킬 뻔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주경 팀
팀장께서는 지금 마이너스 4.4%로 손절가 터치를 했고요. 예병군 전문가께서 추천하신 코데스는 아직까지 매수가에 미도달했기 때문에 편입이 안 됐습니다. 자, 내일장 팀은 지금 서한이 0.6% 그리고 부산방직이 0.8%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은 아직까지는 살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팀, 내일장 팀 총 수익률이 0.4%로 오늘장 팀이 앞서고 있고 내일장 팀은 마이너스 0.8%로 소폭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좀 화면이 좀 자꾸 바뀌었는데요. 제가 수익률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전을 하셔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오늘장 팀의 YG 인베스트의 김소희 전문가, 내일장 팀의 정도웅 전문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오늘 첫 출전이시니까요. 먼저 김소희 전문가께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출연이라서 네.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설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 추천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내가 추천해주는 종목들에 대한 한 수익, 나는 한 이 정도는 나는 한 내보겠다. 목표 수익률이 개인적으로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팀 수익률은 팀 수익률이고 또 개인 수익률도 중요하니까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으로는 큰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1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게 10%면 그냥 공격적으로 했다면은 반 죽을 것 같습니다. 예. 한 50% 정도. 예. 자, 다음은 정도웅 전문가 오늘 첫 출전 소감은요? 예, 아무래도 저는 성향 자체가 뭐 단기 테마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약하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그리고 한마디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좀 가치 투자 성향으로 이렇게 투자를 권해드릴 텐데 역시나 증권과 증권 프로그램 성향상 뭐 단기에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천이 가능한 종목 뭐 정말 방송이 끝났어도 그 이후에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가치 투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해서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수익률은 뭐 50%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투자 방식을 말씀하는데 저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상당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추천하실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네, 먼저 김소희 전문가는 S1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1 국내 뭐 최대 어떤 보안, 안전, 경비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죠. S1 옛날에 비상장이었다가 그냥 상장업체로 또 상장을 하면서 그냥 주가 한 30배 가까이 뛰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뜨거웠던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정도웅 전문가의 캠트로닉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S1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 요 1년 안에는 한 번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없는데 오늘 김소희 전문가께서 S1을 추천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점을 이렇게 좋게 보시는지 상당히 큰 관심이 갑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회사는요. 종합보안 회사로 유명한 S1입니다. 그 S1은 아시다시피 세콤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S1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통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주력 매출원인 가입자 기반의 그 무인 경비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창출을 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익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현재 그 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진에 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보안 투자가 강화됨에 따라 그 소득 수준과 보안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년 창업과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그 증가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1인 가구 및 그 여성 가구가 증가하면서 절도 및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성폭력을 그 4대 악 중의 하나로 선포하고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안회사와 각 시도가 연계하여 보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가 S1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특히 삼성 계열사의 해외 진출을 통한 종합 보안 시스템 수주 증가로
앞으로의 성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그 계열사의 해외 공장 및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S1의 외형 성장에 큰 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계열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S1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시장 내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는 중국 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8월 말에는요. 중동에 있는 바레인 내무부와 도시보안 지휘통제센터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그 보안 시스템 수출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는 거는요. S1의 또 다른 신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CQI라는 곳인데요. S1이 52%의 지분을 현재 갖고 있고요. 이 회사는 네트워크 정보보안 업체로서 네트워크 보안 제품 개발 및 정보보호 컨설팅, 그 다음에 SI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CQI는 견조한 삼성그룹이라는 계열사 내 수요와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 시장 규모가 큰 반면에 그 일본 내 주도적인 그 보안 업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 보안 장비 매출에 그 높은 실적이 예상되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로 인해서 그 보안 의식이 강조되면서 이 CQI의 보안 솔루션 매출 증대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그 매수 추천가를 64,100원에서 65,100원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상단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지금 시장에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 목표가는 7만 원 선 정도 잡으면 될까요? 네, 7만 500원에서 7만 1,000원 선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만 500원에서 7만 1,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63,6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가에 그냥 지금 들어가면은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쁘지 않을 거 생각한다면 좀 더 싸게도 살 수 있다? 아마도 한 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좀 싼 가격에 한번 첫 삽질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S1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정동훈 전문인 캔트로닉스 좀 빨리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캔트로닉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트로닉스는 이제 전자, 화학, 그리고 EMC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시각과 EMC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전자 사업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자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및 디지털, 가전용 텍과 그리고 터치 모듈과 IC를 생산한다. 이러한 말이, 이게 어떤 말이냐. 그냥 전자 사업부의 매출이 일어나는데 연간 1,0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한다. 이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TG 사업부, 그러니까 싱글라스 사업부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싱글라스 사업부가 최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싱글라스 사업부의 성장이 멈췄느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 기기 자체가 출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고가폰 성장 우려감이 표출되면서 관련주들이 큰 하락을 보였지만, 스마트 기기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싱글라스, 그러니까 시각된 패널을 시각하는 기술인데, TG, 그러니까 싱글라스 기술을 적용한 패널 비중조차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이런 TG 사업부의 쇼TG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국내 TG 사업부, 이제 싱글라스 사업부를 영위하는 업체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그리고 GD 아바텍까지 4개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뚜렷이 해외에 경쟁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성장할수록 이런 TG 사업부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TG 사업과 관련된 업체 중에서 캠트로닉스를 가져온 이유가 아무래도 2014년까지 지금 쇼티지 상태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캠트로닉스가 캐파 증설을 가장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월 30만 장에서 60만 장 뭐 오버 이게 수율을 보인다면 한 72만 장까지도 가능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파를 기존 대비 2배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 효과가 온기로 적용되는 2014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 EMC 사업부의 신성장 모멘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EMC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MC에 대해서 뭐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면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감소시켜서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인체에 해를 좀 덜 주는 이런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이나 뭐 가전, 일반 가전, 자동차에서도 전자파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가 발생을 하면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거나 다른 기기에 간섭 영향을 줘서 아무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간섭 효과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EMC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캠트로닉스에서 EMC 소재 개발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매출 가시화가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고 싶은데 캠트로닉스에서 주도하는 EMC 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트 필기용 디지타이저용 소재와 그리고 NFC 그리고 무선 충전 소재 이렇게 세 가지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 부분은 굉장히 고마진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불산을 이용해서 패널을 시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OPM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가 20%가 훨씬 넘는 이런 고마진 제품인데 EMC 소재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EMC 소재는 시각 못지않은 시각보다 더 나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140억 그러니까 1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은 한 3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YOY로 해서 10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역시나 2014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영업이익 300억 원은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3분기 7월부터 세 개 라인이 신규로 가동이 됐는데 회사 예상보다 수율이 굉장히 나오지 않고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율이 30%에서 40%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하향이 조정이 됐는데 4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각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부품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각 같은 경우는 부품이 아니라 공정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공정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년 갤럭시 5 2월 출시에 맞춰서 올해 12월 안에는 좀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율은 4분기에 가파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부분의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는 최소한 45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으로 해서 BW를 발행했기 때문에 희석 기준으로 했을 땐 PER이 10배가 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성장성 그리고 EMC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PER 자체도 6배에서 7배로 내려오고 그리고 EMC 매출이 가시화된다면 PER은 정말로 5배 미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는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기업 설명을 상세하게 이제 해드렸으니까요. 각 전문가분들께서 상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김소희 전문가께서 먼저 캠트로닉스 어떻습니까? 캠트로닉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네. 요새 주가를 보니까 예견되는 실적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고 어떤 특별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특별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25,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21,000원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무래도 지금
곡면형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신종균 사장이 발표를 10월 달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지금 캠트론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곡면형 플렉서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을 적용하지 않는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표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각 공정 같은 경우는 2014년 내년 하반기까지는 쇼티지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렉서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플렉서블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휘어져야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PCB 같은 이런 칩들도 모두 같이 휘어져야 되는데 부품사에서 플렉서블을 대비한 이런 양산을 모두 해놓은 그런 기업이 네. 없기 때문에 플렉서블은 향후 뭐 1, 2년 안에 다가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캠프로뉴스, 그냥 정확하게 1분에 그냥 우리 정동훈 전문가가 딱 끊어주셨습니다. 거의 칼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지금 오늘 S1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또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S1 괜찮을까요? S1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하반기에 가장 주도되는 섹터는 이제 저는 IT와 그리고 조선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선업종은 이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 IT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려감이 모두 해소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려감이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PER이 지금 7배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종과 IT를 버리고 이런 S1 같은 업종에다 투자를 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S1 같은 경우는 PER 올해 대비해서 20배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S1 같은 경우 7만원, 7만 5천원, 8만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에 합당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없는데 그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이 답변을 1분 안에 하는 이만큼 질문은 좀 짧게 20초 안에 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뚜렷한 실적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2분기 때 이제 많이 수주가 취소됐던 그 부분이 3분기 때 많이 새로 시작이 돼서요. 향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회사 그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창업자 수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내수적인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좀 이렇게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해당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큰 성장세보다는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투자하실 것을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큰 수익보다는 시장 평균 수익 대비 좀 더 높은 그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네 번째 결전을 펼쳐봤습니다. 오늘 정동훈, 김소희 두 분 전문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장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첫 월요일부터 이제 힘차게 달릴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듣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에서 여러분께서 상세한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오늘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어느 정도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시장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낙폭 자체는 그나마 그래도 좀 축소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단 한 가지 있다면 단연컨대 그거는 바로 삼성전자의 활약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IT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활약을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자,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10분, 그리고 15분 정도 우리가 하면서 내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군이 좀 더 시세를 크게 올릴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꼭 두 손에 메모지와 볼펜을 가지고 종목군 이름이라도 적으시면 필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어떤 종목군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다음 주에 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데요. 자, 메디프론이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SGN 글로벌 그룹도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고요. 파라다이스라는 기업, 그리고 한솔 홈데코도 좀 보이고요. 자, 유진테크도 좀 보이는데 유진테크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진테크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실적 영업이익은 10조를 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TV 부문의 매출은 좀 더 감소했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M이, IT나 전기전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실적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관련 있는 기업들이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상 실적을 한번 본다면 3분기 매출은 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대신 2분기에 대비해서는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 자체에는 좀 더 부족한 모습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인데,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펼쳤던 게 바로 유진테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월봉상의 어느 정도 지지선 자체를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더 펼치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한번 본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적으로 한번 따진다면 일단 매출, 그리고 단기순이익, 영업이익까지도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점수는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PER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에 해당하는 적정 주가가 한 2만원 정도 나오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크게 올라가기는 힘든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점수 60점,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오랜만에 디오라는 종목군이 눈에 띄는데요. 디오 같은 경우에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기억을 한다면 디오도 좀 기억해줘라, 이런 뜻에서 오늘 좀 올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디오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 매출처 자체는 해외 60개국에 수출되는, 그래도 제반 자체는 튼튼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선구적인 역할로 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면 디오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로서 2순위권에 있다는 거죠. 점점 점유율이 좀 더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노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도 오늘 터졌던 게 바로 이 뉴스였죠. 턴어라운드가 과시화될 것이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안 좋은 실적과 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후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오늘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키 법인 등의 설립 등을 예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기대감이 작용했던 주식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전형적으로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차트를 크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고 2차적인 과매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르는 모습이었고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면서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개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차트 점수는 80점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인 것을 감안을 해서 가치 점수는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4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면요. STS 반도체가 이름을 좀 올렸는데요. STS 반도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떠올리는 게 바로 STS 반도체, 그리고 시그네틱스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떠올리기 좀 쉬우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를 반영을 했는지 오늘은 삼성전자가 크게 어느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TS 반도체가 왜 이렇게 주가 자체가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내려갔는가? 바로 가장 큰 이유는 2분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발 역량을 매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맞았다는 거죠. 원래는 발주해야 될 물량이 정해져 있지만 그 발주 물량 자체를 못 채우면서 주가는 이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STS 반도체를 보시면 일단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으로나마 적자 전환이 된 상태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처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도가 높다. 그 말을 되풀이하면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거나 좋아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크게 오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그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물론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오늘 기간에 이런 900만 원의 가치는 좀 더 떨어지는 가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타 법인인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 요 물량을 좀 더 보면서 순매수 포지션을 확인하지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 점수는 3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현저하게 낮죠. 2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GKL이 오랜만에 또 눈에 띄는데요. GKL 오늘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전형적인 차트 돌파 패턴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중국의 국경절을 맞이해서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카지노 관광객이 급증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GKL뿐만이 아니라 파라다이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한 수급 주체는 누구였을까? 가장 중요하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나타났던 그런 종목군. 그러면 우리가 수급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외국인은 3거래일 전부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거래일 전부터 매수를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양봉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GKL의 업종 PR 같은 경우에 18배에서 19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KL의 주가 대비한 PR 같은 경우에 17.5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35,000원대가 지금은 가장 적정 가격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지금 돌파를 했다는 것은 기대감이 지금부터는 끼어있는 구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개고, 거기에 대해서 국경절은 이제 끝나간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점수는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업황 테마 점수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은 월요일장,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좀 더 우리에게 즐거운 수익률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런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양 ENG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 ENG 같은 경우 생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반짝거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단은 반도체 분야,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상당히 역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또다시 또 위성이라든지 이런 관련으로도 상당히 엮여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거기서 본다면 지금 위성 관련 이슈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단 자체를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 지금 중국 시안 반도체 신규 라인이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화성 17라인까지 투자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되는 상태고요. 전방위적으로 지금은 중국에 대한 투자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양 ENG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상당히 못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적자는 아니고, 지금의 PR로 따진다면 7.9배로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IT 업황 자체가 좀 더 랠리를 지속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분명히 PR 자체가 낮고 가치적인 종목군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적정 주가 자체는 지금 8,500원까지는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양 ENG 좀 더 우리가 밝게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점수가 좀 더 낮은데,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보시고 접근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는요 7,200원대, 그러면 지금 오늘 시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7,600원, 그리고 하단에 7,05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을 조금 더 짧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즐거운 수익률을 저희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하는 거죠. 한양 ENG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 2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